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셀토리온 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거의 3%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윗꼬리를 좀 달고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했으면 뭐다? 진짜 뭐 거의 상한가 간 거랑 똑같다. 우리나라 코스피 오늘 어땠어요? 마이너스 3%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죠. 폭락. 시장이 폭락했죠. 근데 셀트리온 시장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정말 방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셀트리온은 우리가 진짜 기대를 하고 가져갈 만한 게 결국 수급의 재분배라는 게 지금부터 이제 나올 거거든요. 오늘 제가 앞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서 끌고 가야 될지, 그리고 현재 바이오 섹터에 대한 왜 우리가 지금부터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셀트리온 제약 관련해서 매출이 나왔죠. 뭐 제약은 3분기 매출이 지금 역대 분기 최대 제약 매출액이 나왔고요. 이 자회사긴 하지만 이러한 공시가 또 시장에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지금 바이오가 올라오는 가운데 여기저기 바이오 회사들에서 정말 많은 호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죠. 네, 오늘 대형 호재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뭐 지금 일라일리가 지분 투자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딱 그래요. 수급의 재분배, 그리고 또 거기에 터져 나오는 호재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수가 거의 3.8% 그러니까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독주 체제를 유지하던 삼성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많이들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요. 상승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증시가 하락을 크게 하다 보니까, 또 선물 시장이 또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살짝 소폭, 또 소폭이 아니죠. 오늘 살짝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올라가긴 할 건데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들의 수급이 계속 재분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기다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지수 얘기할 때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으면 이거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그러니까 바닥 타점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바닥 리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 시장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끝나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나스닥이 만약에 하락 마감을 한다. 그러면 사실 조금 시장이 너무나 많이 깨져버리면 어쩔 수 없는 하락 셀트리온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무조건 기회라고 봅니다. 왜? 다른 종목들은 더 떨어질 거거든. 이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가 너무나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과연 타점이라는 걸 어디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고, 바이오라고 해서 뭐 무조건 영원히 또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수급의 재분배라는 게 지금 바이오도 있고요. 원전, 조선, 뭐 2차 전지 정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그런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상승에 대한 파동을 계속 그려 나간다라는 거고, 이 상승에 대한 파동에서 우리가 대처와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수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조정 구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고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이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셧다운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업무 정지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CPI 지표나 이 경제 지표들이 어떠한 것도 발표가 못 됐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표가 못 됐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안 돼, 예측이. 근데 미국 월가는 여러분들 가장 무서워하는 건 악재가 아니야. 오히려 악재 때 더 올리지. 오히려 제일 무서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근데 이것 또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 우리가 셀트리온을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셀트리온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자면, 볼게요. 이 셀트리온이
분명 단기적인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 바로 이 3파 고점 단계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첫 번째 고점 매도를 했던 때는 이 하나의 파동에 대한 고점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지만 오히려 RSI가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와 단기 파동에 대한 5파동 고점이 우리에게 무조건 고점 타점이었고, 저점 대비 거의 이때도 뭐 한 30% 가까이 올랐을 때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과연 어디서 고점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아직 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큰 비중을 줄이고 우리가 수익을 크게 챙겨 나갈 건 바로 이 5파 고점 단계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의 대응이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까지 수익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장의 흐름과 정확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서라도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사실 이게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유튜브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최대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 타점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셀트리온이라고, 종목명인 셀트리온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셀트리온 종목명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소중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점을 알려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 커피 쿠폰이나 가끔씩 감사하다고 이런 쿠폰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 이 쿠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쿠폰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고 저에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자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요. 코인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타점 잡기가 정말 어렵지가 않아.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를 진짜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막 재무제표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공부하다가 진짜 남들이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이러다가 빚을 정말 많이 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반전을 이뤘어요. 여러분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함께 나갈 거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진짜 여러분들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